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인 게임이 있다. 0점에서 시작하여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한 후에 점수가 736점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독립이라는 말이 있고 제가 이 시행을 했더니 상황이 두 가지밖에 없지. 10점을 얻거나 2점을 잃거나 그 외엔 없습니다. 그죠? 이거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 이 상태니까 이항분포라는 거 알 수 있지. 먼저 이걸 되고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이면서 독립 시행이니까 그 분포 상태를 이항분포다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그럼 지금 여기 두 번째 줄까지 읽어봤을 때 의미가 있는 건 10점을 얻느냐 2점을 잃느냐 둘 중에 하나지. 그겁니다. 그럼 10점을 얻는 횟수, 상태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10점을 얻는 횟수를 어떤 확률 변수 x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요령이 좀 있는 게 이항분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두 가지 형태의 문제야. 점수랑 좌표. 일단 이항분포임은 문제를 읽으면서 확인하셔야 되고, 점수와 좌표가 어려운 이유는 확률 변수 x를 보통 두 개 잡아야 됩니다. 변수가 두 개. 왜냐하면 제가 이 독립 시행을 했는데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잖아. 점수를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10점을 얻느냐 2점을 얻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확률 변수는 일단 이렇게 잡아야 돼요. 10점을 얻는 횟수. 자, 10점을 얻는 횟수를 제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얘는 이항분포를 쫓아가는 거 맞지?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을 했고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점수는 y라고 할게요. 그리고 y를 x로 표현하면 끝이 되는 문제야 일단. 오케이? 점수를 y라고 하면 y를 표현해볼까? 점수는 제가 10점을 x번 얻었어요. 10점을 얻을 확률. 그러면 x번은 10점을 얻었으니까 10x만큼 플러스가 되겠고 2점을 잃을 확률.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은 1600 마이너스 x겠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10점을 x번만큼 얻으면 1600번 시행해서 1600번 마이너스 x는 2점을 잃었겠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냥 일정 부분 사실 형태 자체를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항분포임이 확인이 됐는데 점수나 좌표 문제면 점수나 좌표를 확률 변수로 표현했을 때 한 방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관계식을 이용해서 표현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되죠? 그럼 마지막에는 점수가 736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가 736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근데 y를 제가 x로 표현해 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지 지금. 맞아요. 자, 이거 넘기면 3936이고 양변 12로 나누면 뭐 328 나오나? 자, 요거 구하라 문제지 결국. 여기까지 됩니까? 맞죠? 34, 24. 맞습니다. 자, 그럼 얘는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지. 그럼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푼다라고 했어요. 정규분포에서는 이 자리는 평균 자리니까 여기서 평균을 얘네 둘이 갖다 곱한 거지. 320. 여기는 뭐 써야 돼? 자, 여기다 5분의 4 곱하면 되니까 256이지. 맞습니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푼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표준화죠. 328에서 얘가 속한 집단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자, 이거 0.5 이상이니까 0.5 이상일 확률 구하시면 되겠네요. 0.5에서 이거 빼면 되죠, 그럼. 자, 뭐 그 뒤는 다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아. 624번은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아마도 이 비슷한 문제들 제일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628번. 628번을 보면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x의 n제곱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어쩌고 저쩌고 100 이하의 의미 아닌 모든 정수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가 다음과 같다. 자, 보통 일단은 이항 정리를 써야 될 것 같아. 이항 정리를 쓰려면 x가 뒤에 올 때 많이 하죠. 여기서 xn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건 지난 1학기 때 시험 범위지. 얘를 n번 선택했다는 얘기지. 100번 중에 뒤에 있는 놈을 n번 선택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3은 100-n번 선택했겠고, 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걸 이항 정리의 일반 항이라고 하죠. 앞에서 배웠던. 자, 그럼 100cn 그대로고, 얘는 3의 100-n제곱이겠고, 그 다음에 2의 n제곱, x의 n제곱. 그러면 x의 n제곱의 개수가 이거죠, 이거. 이게 an이지? 하란 대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돼요? 되지? 그 다음에 이 함수의 명칭이 뭐야 지금?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뭐 여기 써 있기도 하고. 근데 확률, 질량 함수를 딱 봤을 때 어떤 특정한 꼴이면 분포 상태를 바로 예상하셔야 돼요. 자, 이거 제가 다시 써볼게. P, X는 N, 1 확률이 이거 곱하기 AN이니까 이거 다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딱 봤더니 100cn 어쩌고 저쩌고 나왔으니까 아마도 독립시행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질량함수겠구나 라고 예상을 먼저 하셔야 돼. 예상. 아,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이쁘게 쓸까요? 100cn을 먼저 쓰면 이렇게 되겠고, 이제 뒤에를 어떻게 쓸 거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뒤에를 어떻게 쓰는 게 이쁠까? 이런 모양 돼야 되지 않아 지금? 이런 모양이 나와요. 앞에 100cn 나오고 이런 모양이 돼야 독립시행의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질량함수다라고 우리가 해석 가능하니까 저 형태가 아니면 저 형태가 되게 강제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멍하니 살펴봐. 멍하니 살펴봤더니 n제곱. 이거 좀 이렇게 쓸까요? 다 일단 분해해서 쓰자.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간 애들은 둘 다 0과 1 사이에 있는 애가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까? 어떻게 쓰는 게 이쁠까? 자, 5분의 2에 5분의 3에 그냥 한 방에 쓰자. 100 곱하기 마이너스 100. 살짝 식의 조정이 필요하겠네. 죄송. 뭘 곱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맨 앞에 있는 애를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써도 되지? 되잖아.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5의 100제곱분의 1 맞죠? 뭐 대단한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이 형태 만들려고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상태로는 답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답이 없고 그럼 이제는 뭐랑 뭐를
우리가 조합을 할 거냐, 얘랑 똑같이 지수 자리가 똑같죠. 지수 자리가 똑같으니까 앞에 100C에는 계속 그대로 있고 5분의 3에 100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5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니까 5분의 2의 n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변형하는 뭐 완벽한 공식이나 규칙 같은 건 없고 독립 시행의 확률임을 이미 머릿속으로 알고 변형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모양이 되게 이 모양. 오케이. 그럼 이 확률 질량함수를 봤을 때 x는 무슨 분포 상태니? 독립 시행의 확률이니까 이항 분포고 100번 시행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n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이런 상태란 얘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항 분포의 평균 구하는 건 되게 쉬웠습니다. 둘이 갖다 곱하면 되지. 40. 자, 분산은 여기다 5분의 3 곱하시면 되니까 24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뭐 구하라고 그랬니? 8분의 1 어쩌고저쩌고 구하라고 했어요. 요거 이쪽에 쓰자 그냥. 근데 여기 2차식이든 1차식이든 이 개수는 제가 그냥 이렇게 빼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특별한 증명 없이. 자, 그럼 이항 분포도 이산 확률 분포의 일종이니까 여전히 분산은 재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면 될 거야. 맞죠? 근데 분산이 24고 얘가 40의 제곱이니까 1600이고 자, 이거 넘겨주시면 1624 나오겠지, 이게. 맞습니까? 자, 그럼 얼마 나오니? 2, 빵, 3, 203 나오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 확률 질량함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수능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학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책상 위에 올려놓은 그 퍼내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문제 있을 거예요. 그걸로 연습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울게. (628), (629) 다음 문제. 자, 좌표 평면 이거 왜 또 날라다니니 지우개가. 자, 좌표 평면에 원점에 점P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반복하려고 한다.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면 x축 방향으로 3, 3 이상이면 y축 방향으로 1. 이 시행을 15번 반복. 지금 얘도 아까 질문하신 처음 문제랑 똑같아요. 이 같은 시행을 15번 반복. 근데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나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변함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럼 각각이 독립 시행임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 박스 쳐진 부분의 사건을 보면 결국 내가 기대하는 건 두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2 이하의 눈이 나오거나 3 이상의 눈이 나오거나, 그지? 이항 분포죠, 이항 분포. 그럼 얘는 문제를 딱 읽고 아, 이항 분포 문제구나 라고 바로 아셔야 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좌표 문제 아니야? 점수나 좌표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라고. 이항 분포에서 좌표 문제입니다. 그러면 좌표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빠르게 판단이 끝났으면 변수를 2개를 잡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변수를 2개를 잡고 둘의 관계식만 얻어내면 끝이야.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몇 번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럼 뭘 확률 변수 x로 잡을 거냐?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이 상황 아니면 이 상황이잖아. 둘 중에 아무거나의 횟수를 x로 잡으면 됩니다. 그냥 첫 줄에 나온 거 할게요. 주사를 던졌는데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제가 확률 변수 x라고 할게. 그럼 x는 이항 분포를 따라가고 몇 번 시행했어요? 15번. 근데 주사를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은 좌표를 알아야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겠지.
이 좌표를 표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좌표랑 y좌표. 이번에 좌표가 두 개죠. 그럼 제가 좌표를 점P를 바로 표현해 볼게. 이거 확률 아니고 점P입니다. 그럼 x좌표는 15번 중에 2 이하의 눈이 x만큼 나왔으면 한 번 나올 때마다 x축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옮긴다라고 했으니 뭐 3x만큼 옮겨지겠죠. 아 죄송. 이거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안 되겠네. 왜냐하면 마지막에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 이건 다른 걸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y. 이렇게. 그러면 15번 중에 y번이 2 이하가 나왔으면 2 이하의 눈이 나온 횟수가 y번이라고 했으면 3 이상의 눈은 이만큼 나왔겠지. 그럼 얘는 한 번 나올 때마다 y축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옮긴다라고 했으니까 좌표의 입장에선 이 점에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럼 x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뭐 천천히 쓰면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이고 x좌표 자리에 이거 집어넣고 3y 그럼 9y 되겠고 y좌표 자리에 이거 집어넣고 그러면 앞에 4 갖다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음수가 될 수가 있니? 지금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제가 y라고 했으니까 0 이상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얘 무조건 양수예요. 양수니까 결론 확률 변수 x는 5분의 이거지. 5분의 이거니까 그대로 5로 약분하면 자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놈의 평균 구하래요. 그럼 평균은 이렇게 되겠고 뒤에 더해지는 상수는 평균에서 그대로 밖으로 더하면 되고 2y 구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항분포 이거 따라가는 애니까 그냥 둘이 갖다 곱하면 평균이지. 평균적 기대값 얼마 나와? 자 17 나오겠네. 17 됐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져서 걱정이다. 자, 630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이 9다. 먼저는 제가 그림 상태를 볼게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평균 주위의 대칭인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 나와야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평균 m이 되겠고 지금 얘는 뭐 표준화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도 모르고 표준 편차도 모르니까. 근데 이 확률보다 이 확률이 크다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은 여기서는 넓이로 확률 표현하는 거지. 10부터 15까지 구간에 x축이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얘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럼 10이랑 15가 이쪽에 있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보다 이 구간의 오른쪽 끝보다 이 구간의 시작이 무조건 커요. 15보다 15 플러스 n이 클 거 아닌가. 근데 10부터 15까지가 이렇게 있으면 15 플러스 n부터 20 플러스 n까지는 이렇게 있으니까 무조건 이 구간의 넓이가 더 작게 나오겠지.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되고 자 구간의 길이는 둘 다 얼마로 똑같니? 이거 15에서 10 빼면 5, 얘에서 얘 빼면 5지. 그러니까 이 구간의 길이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10이랑 15가 이쪽에 있다. 5칸.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럼 이 왼쪽이 나타내는 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해보면 여기 넓이에요. 여기 넓이. 그죠? 맞지? 근데 걔보다 얘가 커야 되잖아. 그럼 15 플러스 n이 이런 식으로 위치하면 되지. 예를 드는 거야?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15 플러스 n, 20 플러스 n. 이렇게 있으면 더 클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있어도 더 크지만 이거보다 더 살짝 오른쪽으로 가도 더 크겠지, 넓이가. 조금 이만큼 가도 더 클 거야. 근데 언제까지 클 거냐라고 봤더니 n의 최대값이 9인 상황. 9인 상황. 이걸 계속 오른쪽으로 당기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오지 않겠어요? 여기랑 딱 똑같은. n이 계속 커지면. 맞지? 이거면 안 됩니다. 보라색이면. 왜냐면 같아도 안 되고 이쪽이 명확하게 커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좀 어떤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보라색보다 더 오른쪽에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제 얘를 식으로 잘 표현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비슷한 아이디어의 문제가 수능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풀면 되냐? 여기가 평균이야. 여기 10이야. 15다 라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맞죠? 그래야 오른쪽 넓이가 더 크게 나오겠지? 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15 플러스 n이랑 15의 정 가운데를 봤을 때 n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니? 왼쪽에 있어야겠니? 이렇게 그려지려면 작아야겠지, n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정 가운데가.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려면 어차피 간격은 똑같잖아. 간격은 똑같으니까 얘랑의 정 가운데 중점을 찾아봤을 때 그 중점이 n보다 작아야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닌가. 오른쪽 넓이가 더 클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게 관계식으로 표현하려다 보니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텐데, 그럼 중점을 찾았다는 얘기는 2분의 15 플러스 15 요거 얘랑 얘 더하고 나누기 2한 거, 얘보다 m이 커야 된다. 요 부등식이 얻어낼 수 있겠네. 같아도 안 됩니다. 지금 명확하게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요까지 돼요? 그림 상태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 그럼 양변에 2 곱하면 자,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자, 그럼 이제 n을 m으로 표현할 거냐, m을 n으로 표현할 거냐인데 지금 문제에 n의 최대값이 나왔어요. n의 최대값. 그럼 저는 n을 기준으로 표현해 볼게. 자, 근데 n이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나갈 수가 없고 무조건 1 이상이어야 되죠. 자, 이제 잘 봐. 이 부등식을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가장 큰 값이 9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이 9라고 했으니까 여기 써 있는 n은 뭐보다는 큰 게 써 있어야 될까? 9보다는 큰 애가 써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뭐 9.1이 써 있든 9.2가 써 있든 2m-30은 9보다는 큰 애가 써 있어야 됩니다. 맞지? 근데 뭐보다는 작은 애가 써 있어야 되지?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가 써 있어야겠죠. 여기 10이 써 있어도 상관없어요. 얘가 딱 10이 되더라도 1 이상 10 미만 중에 가장 큰 자연수는 9니까 이쪽은 등호가 생겨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n의 최대값이 뭐다라고 주어졌으니 n에 관한 부등식으로 봤고, 부등식을 작성했더니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이 9가 되려면 여기 써 있는 수가 9보다는 큰 애가 써 있어야 되고 10 이하가 써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39 나누기 2, 이쪽은 이렇게 되겠고 이쪽은 30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이렇게 되겠지. m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20이죠. 최소값은 없습니다. 그죠? 최대값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자, 이 그림 상태랑 지금 다 이해됩니까? 그림 상태 이해하셔야 돼요. 자, 642.
자,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스몰 a, 스몰 b라고 하자. 일단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니까 1 이상 6 이하의 정수가 되겠고, 다음 원이 제4사분면을 지나는 사건을 2라고 하자. 사건 2가 60번 이상 일어나는 확률을 구해주세요. 일단 저 원을 봤을 때 중심은 마이너스 a, a고 반지름이 b인 원이죠. 반지름이 b인 원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일단 a가 무조건 1 이상의 정수, 즉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무조건 음수예요. 자,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마이너스 a, a니까 여기가 중심이겠지? 여기가 중심인데 이렇게 그려지면 사사분면 지납니까? 안 지나죠. 이렇게 그려지면 안 지나고 뭐 이만하게 그려져야 여기 사사분면을 지날 것 같아. 그럼 지나는 상황의 A와 B의 관계식을 먼저 구해봐야겠죠. 그럼 딱 사사분면을 지나기 바로 직전을 보면 이렇게 원이 그려질 때 있을 거예요. 어디 지날 때? 자, 원은 좀 찌그러졌죠. 원점 지날 때. 그죠? 요거보다 조금이라도 B가 커지면 사사분면 지나는 거지. 자, 그럼 저는 여기를 지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반지름이 B래며 반지름이 B니까 지금 이 그림 상황에서 얘가 B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무슨 관계식을 만족시키면 되냐? 루트 2a가 b가 나오면 되죠. 맞지 않아? 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는 지금 a고 여기 빗변의 길이.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주사위 던져서 얘를 만족시키는 애는 없겠지. 근데 이거보다 뭐가 더 크게 나오면 되니 그럼? 반지름 b가 더 크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b가 루트 2a보다 크면 제4사분면 지납니다. 반지름이 더 크게 나오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확률을 먼저 구해봐야죠. 확률을 먼저 구해보면 주사위를 2개 던졌어. 만약에 스몰 a가 1이다 라고 하면 b는 루트 2보다 크면 됩니다. b가 루트 2보다 크면 되니까 b는 이렇게 6가지가 가능하겠고, 만약에 a가 2다 그럼 b는 2루트 2보다 크면 되지. 자, 2루트 2면 루트 8이니까 b는 이렇게 되겠고, a가 3이면 b는 3루트 2보다 크게 나오면 됩니다. 얘는 루트 18이죠. 자, a가 4면 4루트 2. 자, 4루트 2면 루트 32니까 b는 6밖에 없지. 그 다음에 5보다 넘으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만나는 경우의 수를 다 노동을 했어. 그럼 사사분면에서 만나는 A, B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봤을 때 여기서 5개 나오고 여기서 4쌍 나오고 2쌍 나오고 1쌍 나오죠. 12개지. 그러면 첫 번째는 뭘 할 거냐? 이 사건의 확률. 사사분면을 지나는 사건을 2라고 했는데 2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봤더니 주사위 2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죠. 이게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지. 그리고 각각은 다 독립시행입니다. 자, 그럼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162번 시행한다라고 했고,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3분의 1이고 60번 이상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지. 근데 마지막에 띡 봤더니 표준 정규분포 표 중에 하나의 확률이 주어졌네. 얘는 그럼 뭘로 분사하라는 얘기야?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풀어달라는 얘기고 정규분포에서는 여긴 평균 자리죠. 둘이 곱하시면 얼마? 54. 자, 여기는 81이지 3분의 2 곱하면 되니까. 아니, 왜 81이야? 36. 이렇게 되지? 맞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얘는 이제 표준화 60에서 54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자, 얘는 뭐 저 표에서 구할 수 있게 확률 나왔겠죠? 0.5에서 이거 빼시면 되겠네. 아마도 0.1587이 나올 거고 됐습니까? 643번은 일단은 풀지 마세요. 이거는 푸신 분은 어쩔 수